자, 이 장성택 숙청 뒤에 북한의 정세는 한 치 앞도 모른다. 정말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살벌한 움직임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약에 북한에 정변이 일어난다면 한정을 좀 해서 우리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겠죠? 지금도 예. 정치인들이 잘 느끼든 말든 간에 큰 지금 변화의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네. 네. 북한, 냉정하게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지만 예. 그분들에게는 저런 숙청이 그전에 하던 걸 또 하는구나. 예. 뭐 이번에는 장성택이구나, 고모구나. 있어 왔던 그저 일이니까. 나는 그저 네. 조심하고 말 조심하면 되고 그 라인에 없었으면 되겠지. 네. 다만 네. 특이한 것은 어째 저렇게 노동신문이나 중앙TV에다가 저렇게 보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뭐 정도 느꼈다면 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미치는 후폭풍은 북한 사람들이 느낀 것보다 나는 훨씬 클 걸로 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예. 김정일이의 북한, 김일성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은 예. 같은 것보다는 너무 다른 것을 아주 생중계를 하듯이 생생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온 국민이 장성택의 숙청을 바라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네. 이번 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국민들도 바뀔 것 같아요. 또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럴 걸 알려면 우선 통계를 하나 좀 보시죠. 예. 예. 저 작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유권자의 통계입니다. 예. 대략 한 4천만이 넘는 분들이 유권자인데 물론 다 투표했다는 거지만 유권자가 19세 이상 네. 그중에서 19세부터 59세까지가 약 80%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 유권자는 약 20%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숫자는 1년이 지나면서 이쪽이 더 19세부터 59세가 더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예. 돌아가신 예.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지나갈수록 여기 비율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제가 왜 59세를 말씀드리냐면은 예. 올해가 정전협정이 된 지 60주년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6.25라는 거를 모르는 세대가 네. 교육을 받았거나 간접 경험으로 받거나 자기가 공부를 했거나 말고 내가 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김일성에 대한 견해는 간접적으로 이미지화돼 있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정일 정권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어쨌거나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고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도 또 나름대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 뭐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긍정론, 동정론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 김정은의 북한은 저것을 나이가 자기보다 그렇게 갑절 이상이나 더 많은 고모부를 예. 예. 그저 4일 만에 처형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이 80%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보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 실제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 같다 하더라도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김정은의 북한은 예. 저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주체 사상에 충실한 이 추종자도 아니고 예.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간 광기 어린 살인마 집단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큰 유권자층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치권은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 네.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김일성, 과거의 김정일에 대한 북한을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 유권자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고 예. 말을 하면은 완전히 오주진되고 있는 상태가 올 거다. 네. 그런 얘기죠. 그 점은 예.
한국의 언론 보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론도 아니고 주체사상의 추종자도 아니고 독재국가의 속성수가 아니고 김정은의 북한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 옛날이라고 숙청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동신문이나 여기 회사가 자기 고무부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는 어찌보면 공산주의라든가 권력투쟁이나 반인륜적, 반패륜적 그런 재앙 집단, 광기 어린 집단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애국 언론도 주목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산주의냐 이거보다는 예. 저렇게 잔인무도한 정권이 있나. 아, 예. 네. 고모부 인척을 네. 죽이는 이런 정권. 상대적으로만 옛날에 그 네.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내부에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예. 비록 저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을 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해결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불안하면 예.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이 꼴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금은 웃어가면서 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인간으로 한번 보시죠. 저런 광기 어린 집단이 어딨나. 예. 이제 만 30도 안 된 어린 사람이 네, 핵무기를 갖고 있고. 교수님, 그러면 시대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달라진 거죠. 정치권이 네. 대북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네. 변화시켜야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큰 틀로 얘기하자면 그만한 식견도 없고 예. 네. 시간도 없습니다만 당장 우리에게 누워진 궁금증은 예. 자, 김정일하고 전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했던 14 남북 공동성명은 지금도 유효한지. 김정은이 북한이기 때문에 네네. 김정일과 맺은 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예,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의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할 것인지. 예. 또 낮은 선봉지구 있죠.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 투자한 러시아 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던 그 바로 낮은 선봉의 그 철도 부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장성택의 제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장성택은 여러 제목 중에 예.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간으로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에 팔았는지 러시아에 팔았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예.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는 건 어쨌거나 거기에 철도가 오고 거기에 투자한 러시아 지분을 한국이 인수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나 각 정당이 그대로 입장을 고수할 거냐 수정할 거냐 공동성명은 받아들이고 유효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로, 한국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대통령부터 네. 야당은 물론이고 예. 대책을 내놔야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함께 불안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야. 저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가장 부분에 큰 답이 문제인 것 나와야죠. 같은데요. 네. 네. 그것이 정책적인 문제고 다음에 이제 정파적으로도 또 생각을 해봐야죠. 예. 네. 네, 그런 한가운데 아마 이제 지금 뭐 그럼 기존의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의 뭐 광결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북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문제가 됐던 종북 논란도 네. 좀 새롭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새롭다기보다는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기존의 없다. 종북 네. 논란이 우리가 얘기했던 종북이냐 아니냐 종북으로 몰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예. 그 전에 김정일까지 북한을 놓고서 우리가 개념화하면서 맞다 틀리다 왜 뭐노냐 프레임이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김정은 북한을 보고서 종북 얘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아, 예. 예. TV조선이 창사 2주년 예. 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거는 김정은의 광기 어린 그런 숙청행위가 있기 전의 조사인데 예. 네. 그때 이미 종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67.7%입니다.
박창신 신부가 얘기했던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83%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국무부를 저렇게 하는 걸 반인륜적, 반패륜적, 반인도주의적 저런 김정은이 북한을 보고서 우리가 종북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나 뭐냐 안 뭐냐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옛날 패션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 문제는 새누리당도 야당도 다시 봐야 되지. 그렇자면 유권자층이 달라졌다는 얘기. 유권자의 북한을 보는 눈이. 네. 이게 지금 조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80% 이상 나올 겁니다. 나이가 2배나 더 많은 고모부를 처단하려고 해서 거의 nom자 욕지거리로 된 노동신문에 그 제목을 하는 거 예. 얼마나 섬뜩합니까? 네.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고 반인륜적, 반패륜적, 광기 어린 이런 집단 아닙니까? 그걸 놓고서 종북이냐, 몰이를 하느냐, 프레임하냐는 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냐 그런 얘기죠. 네. 네.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 둘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본질은 같으나 각인돼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어저께 14일 날 말하자면 북콘서트 자기 하는 책 1919년 끝이 시작이다 해서 장성택을 즉결 처형하는 걸 보면 아직 북한은 문명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행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건 저 나라가 저렇게 문명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걸 모든 국민이 알 때까지 청와대까지 근무하고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까지 한 분이 이제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우나 네. 그래도 늦게라도 저렇게 인정하고 있는 건 다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세력은 또는 야당은 지금 김정은의 북한을 과거의 김정일, 김일성을 보는 햇볕 정책론의 연장선상이라든가 그와 발전된 상태로서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고수할 거냐? 아니다.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아까 뉴라고 했지만 뉴가 좋은 건 하지만 일단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개선해야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친노가 아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바로 며칠 전입니다. 김정은은 늠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그 말이 국민의 정서하고 맞습니까? 김정은을 보고 지금 늠름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안 되죠. 지금 거의 사이코 수준 아닌가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 살인마잖아요, 살인마. 그 전에 종북 얘기는 전부를 버리고 새롭게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인권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얘기하지 않고 포악성을 얘기하지 않는 집단과는 우리는 다르다. 선을 긋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외면을 당할 겁니다. 유권자층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이 위기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전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새누리당에게 뭘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차라리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북풍이란 얘기 있죠. 뭐 우리나라가 맥히고 어려우면은 고연히 그 북한을 호재로 삼아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과 그것이 또 어떤 때에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국이 맥혔다고 해서 저 북한 사태를 새누리당에게 소위 보수 정당의 정파적 이익으로 여기서 오버를 하면 아마 진보 세력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식상해야 할 겁니다. 또 조자룡 헌칼 쓰듯이가 헌창 쓰듯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여기서 오버하면 안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